특별 식단 따위 요구하면 곤란합니다. 여긴 모두를 위한 뷔페라고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분명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 건강 상태 때문에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다고요. 건강 상태야 어떻든 상관없습. 다른 손님들 다 같은 메뉴 먹는데 왜 혼자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시죠? 서울 시내의 유명 호텔 1층 뷔페 코너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넓은 홀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고요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한 곳으로 모였다. 입구 쪽에서 거센 말다툼이 터져 나온 것이다. 호텔 뷔페의 총괄 셰프로 보이는 남자가 앞치마 자락을 잡아당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맞은편에 연신 사과하는 듯 보이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는 어떤 젊은 손님이 서 있었다. 셰프님, 제가 무리한 부탁드리는 거 압니? 하지만 저도 이 호텔에 숙박하면서 뷔페 이용권 다 지불했고 단지 소화가 어려운 몇 가지 음식만 빼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린 거예요. 지불 같은 걸 운운하지 말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뷔페 메뉴는 셰프인 제가 정해놨고 우리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합니. 이렇게 찾아와서 특별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셰프님, 저기 좀. 사람들도 다 보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소리치실 필요는. 보라고 하세요. 오히려 잘 됐죠. 다른 손님들도 다 보시라고요. 특식 요구하는 행태가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뒤쪽에서 불안하게 서 있던 호텔 직원 한 명이 서둘러 달려와서는 셰프를 말리려 했다. 셰프님, 진정하시죠? 손님이 단지 음식에 대한 문의를 하셨을 뿐이에요. 직원도 똑똑히 들으세. 내가 이 호텔 뷔페의 총책임자입니. 내 주방에선 제 철학대로 요리가 나가요. 누구도 내 주방에서 함부로 메뉴를 바꾸라고 지시 못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어떤 사람은 슬쩍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어떤 사람은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야, 이거 좀 찍어둬. 대체 무슨 일인지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장면은 처음 보네. 손님이 그냥 음식 일부만 빼달라고 한 것 같은데 셰프 반응이 너무 과해 보이는데? 글쎄, 셰프가 까다로운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호통치는 건 좀. 누가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거 아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화났어? 쉿, 조용히 하자.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아이 엄마의 목소리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다. 뷔페 입구에서 점점 말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주위 분위기도 얼어붙는 듯했다. 그때 한 중년 신사가 직원 쪽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정기적으로 오는 단골 손님인데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자주 있나요? 특별 식단 요청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는 겁니까? 직원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셰프님이 음식 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 모든 손님에게 동일한 메뉴와 맛을 제공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손님에게 화를 내면 호텔 이미지가 나빠질 텐데요. 그렇죠. 저도 당황스럽습. 조용히 상황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서둘러 셰프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셰프님, 너무 크게 화내지 마세. 여기 손님들 많아서 지금 다 보고 있습. 이러다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셰프는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직원들은 빠져 있으세. 이건 내 주방 철학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손님, 일단 더 차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분? 지금 나한테 차분하라고요? 이런 이기적인 요구는 차분하게 들을 가치가 없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와, 진짜 너무하네. 뷔페에서 음식 빼달라고 하면 그렇게 귀찮은 일도 아닐 텐데. 그 순간 문제, 특별 식단을 요청한 손님이 다시금 굴하지 않고 셰프에게 호소했다. 셰프님,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고 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나 국물 같은데 해산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밀가루도 조금 민감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 하지만 우리 주방에선 이미 만들어진 요리에 통밀, 해산물, 육수, 우유 성분 등이 들어가요. 손님 한 분 때문에 재료를 다 따로 준비해 줄 순 없어요. 이곳은 셀프 서비스 뷔페임니. 알레르기가 있다면 애초에 뷔페 이용을 안 하셨어야죠.
그 말에 주변에서도 좀 심한 말이다 라는 반응이 들려왔다. 당사자인 손님은 속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여기 호텔 측에서도 식단 조절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가능할 줄 알고 예약한 건데 막상 와보니 전혀 협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셰프님께 직접 말씀드린 겁니다. 호텔 예약팀이 잘못 안내했겠죠. 난 몰라요. 내 요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 내 뷔페는 훼손될 수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셰프와 진정하려 애쓰는 손님 사이에서 다른 고객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성였다. 분위기가 극도로 살벌해지자 매니저가 달려와 중간에 끼어들었다. 셰프님, 손님,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셰프가 매니저의 말을 자르듯이 크게 선언했다. 됐습니다. 이 손님이 원한다면 주방에 직접 들어와서 영양사를 설득해 보든가요. 근데 나는 반대입니다. 셰프님 조금만 더 예의를. 예의? 웃기는 소리 맛에 내 주방의 정체성과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에 내가 예의를 지키길 바라나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다. 저 셰프가 원래 저렇게 고집이 세던가? 저러다 호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그 와중에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이거 찍으면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여. 그러게 말이다. 근데 혹시 더 심각해질까봐 걱정이긴 하네. 그러자 소년은 작게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제대로 알려야 바뀌는 거잖아. 뷔페 안은 이미 일촉즉발의 상태였다 이때. 정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섰다. 키가 훤칠하고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였다. 몇몇 사람이 그 인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말도 안 돼. 여기 호텔에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소문이 있긴 했는데. 진짜 왔나 봐. 하지만 대다수 손님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셰프와 손님의 갈등에 집중해 있었다. 그런데 손흥민은 입구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바로 인지한 듯 조용히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손님, 이젠 정말 나가주세. 더 이상은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제대로 된 설명이라도 듣고 싶어요. 제풀에 지친 듯 보이는 손님과 분노로 가득한 셰프 사이에 호텔 매니저가 여전히 눈치를 보며 달래려 애썼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제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테니 우선 로비에서 잠시만. 그때 낮은 목소리가 매니저의 말 사이로 흘러들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제가 들어도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입구 쪽을 향했다. 편안한 차림의 남자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 들고 상황을 지켜보는 눈빛은 차분하지만 단호해 보였다. 예? 손님이세요? 지금. 뷔페 측 문제라서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방금부터 보고 있었는데 뭔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혹시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셰프는 들어오는 사람을 흘끗 보더니 일단 무심하게 대꾸했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분이 끼어들 문제 아닙니.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러자 웅성거리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속삭였다. 셰프가 아직 손흥민인 줄 모르는가 봐. 저 눈빛 확실히 손흥민이야. 근데 왜 여기 왔지?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보다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그 젊은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손님 혹시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음식 조정이 필요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유당불내증에 해산물 알레르기, 그리고 밀가루도 살짝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호텔 측과 사전에 연락을 했는데 셰프님께서 안 된다며 이렇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셰프를 바라보았다. 셰프님, 바쁜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 잘 압니?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라면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셰프는 손흥민이 뭔가 유명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흘끗 다시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그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다시 고집스러운 어조로 답했다. 여긴 내가 책임지는 뷔페임니. 특별 주문은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했죠.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뷔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똑같이 거절당할까요?
저도 운동선수라 매일 식단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곳 뷔페에서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 위주의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음식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혹시 조절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주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네, 손흥민 선수도 식단이 중요하잖아. 탄수화물, 지방 섭취 제한이 있을 텐데. 셰프는 순간적으로 눈이 커지더니 바로 태도를 바꾸려는 듯 보였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쉽게 꺾이지 못했다. 운동선수라니. 혹시 이름이? 아니, 아무튼 여긴 기존에 정해진 메뉴 그대로 제공함니 개별적인 부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셰프님, 제 이름이 손흥민입니다. 그 말에 뷔페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미 눈치챈 사람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아직 모르던 사람들도 혹시 진짜? 라는 의심을 품었다. 셰프는 확연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흥민 선수요? 축구 대표팀. 그 손흥민? 네, 마습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고 잠깐 귀국해서 이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식사하려 했는데 음식이 너무 기름져서 조절이 필요했습. 그런데 막상 말씀드리니 대부분 메뉴가 이미 조리된 상태라서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참고 먹기는 했습니다. 셰프는 한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인지 금세 다시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아, 손흥민 선수라 해도 예외는 없습. 우리 뷔페 원칙은 모두에게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 아시겠어요?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며 끼어들었다. 셰프님, 일단 진정하시고. 손흥민 선수, 저희가 미리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습. 사실 특별 메뉴를 조리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데. 매니저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은 매니저를 향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분처럼 알레르기가 있거나 저처럼 식단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코너 하나를 따로 두는 건 어떨까요? 최소한 재료를 구분하거나 간단한 조리를 달리하는 정도라도. 셰프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됩니다. 주방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손님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쩔 겁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가 빗발칠 거라고요. 셰프님, 저도 여러 식당과 뷔페를 다녀봤지만 알레르기 메뉴나 저염, 저당 코너를 마련해 두는 곳이 많아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손님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트렌드? 제 음식 철학에는 그런 맞춤형 메뉴란 없습. 내 주방에선 내 방식대로 요리를 해야 해요. 그렇게 누가 특별 대우받는다고 느끼면 우리 가게 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조차 식단 조절을 못하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 셰프는 자기 자부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본인 철학도 중요하겠지만 알레르기 손님은 생존 문제잖아. 한편 처음에 알레르기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젊은 손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손흥민 쪽을 바라봤다. 손흥민 선수, 정말 감사합니. 제 억울함을 대변해 주시려 노력해 주셔서. 사실 건강 문제 때문에 평생 음식을 조심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부딪히게 될 줄 몰랐어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 혹시라도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 못 하신다면 제가 아는 영양사분에게 연락해서 다른 식당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사합니. 하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도 충분히 조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왔던 거예요. 나름 저도 유명 호텔이니까 알레르기 손님 대응을 잘할 거라 믿었죠. 매니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예약팀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 셰프님이 예민하셔서. 셰프는 비꼬듯이 눈을 흘겼다. 예민하다니. 난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 난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요. 그러자 손흥민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셰프와 눈높이를 맞췄다. 셰프님,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지 않습.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특별 식단을 필요로 해요.
저도 축구를 하다 보니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 그런데 이곳에서 식단 조절을 전혀 못한다면 솔직히 앞으로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님, 아니, 선수님,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겁니까? 아닙니 협박이 아니라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저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리게 될지 셰프님도 모르시잖아요. 이미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카메라 촬영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방송국에 제보라도 할 태세로 실시간 SNS 라이브를 켰고 댓글에는 요즘 시대에 뷔페가 알레르기 손님 배려 안 한다니 충격 같은 반응이 달리기 시작했다. 손님들도 저마다 상황이 다릅니 그런데 모두에게 같은 음식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이분을 내쫓으면 결국 이 호텔 이미지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알레르기 반응은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셰프의 얼굴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여전히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수십 수백 명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모든 취향과 알레르기를 일일이 맞춰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습 셰프님의 말씀도 이해해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식단을 각각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암니하지만 최소한 알레르기 코너나 기본적인 저염 저당 메뉴 정도는 준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매니저도 한숨을 쉬었다. 셰프님, 저도 사실 본사 쪽에서 몇 번 제안이 왔었어요. 건강식 코너나 알레르기 전용 메뉴 개발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셰프님께서 반대하시니 진행이 안 됐죠. 주변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 이런 말이 나오네. 매니저도 애 먹었구나. 셰프가 혼자서 맡고 있었던 거였군. 셰프는 매니저를 째려보았다. 대체 내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오갔던 거예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이 호텔 뷔페가 오래전부터 전통이 있고 셰프님의 이름값이 높으니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셨겠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손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인데. 셰프는 잠시 침묵했다. 주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그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다 짧게 한숨을 내쉬곤 살짝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내 음식 철학을 지키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는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과거에 나는 소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 식탁만큼은 누구나 동등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른 방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나 보네요. 그 젊은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셰프님 뜻은 이해합니? 함께 어울리는 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알레르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운동선수나 임산부, 노약자 등 식단 제약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손흥민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비시즌이라 조금 느슨하게 먹긴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체중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또 혹시라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음식을 먹었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조용해진 셰프를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다. 진짜 이거 방송 나오면 난리 나겠는데. 그래도 셰프가 마지막에 무슨 결정을 내릴까 손흥민 선수 말 듣고 바뀔까? 이 호텔 예전부터 좀 고지식하긴 했는데 드디어 터진 거네. 셰프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감정이 잔뜩 격양됐던 그도 이제는 뭔가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술을 떼었다. 매니저님, 잠시 손님들께 안내 방송을 해주세.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겠다고요. 매니저는 놀란 표정으로 빠르게 움직여 마이크가 있는 데스크로 갔다 뒤이어 셰프가 마이크를 넘겨받아 뷔페 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언성을 높이고 알레르기나 특별 식단이 필요한 손님을 배려하지 못했습. 이 점 정말 사과드립니. 사실 제 요리 철학이 너무 완고했고 그것이 이렇게 갈등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셰프를 바라봤다. 특히 지금 이곳에 계신
알레르기를 겪는 손님과 또 손흥민 선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 저는 앞으로 호텔 측과 상의해서 건강식과 알레르기 전용 메뉴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매니저 역시 눈이 반짝이며 박수를 치고 알레르기가 있던 손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 솔직히. 처음에는 제 음식이 평등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그건 제 기준의 평등이었을 뿐이었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한 걸음 다가와 마이크 수 없이 셰프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 쉽게 바꾸기 힘든 부분이었을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역시 오늘 이 호텔에 대한 인상이 조금 힘들어지려 했는데 셰프님의 변화된 태도를 보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셰프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죠.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앞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이다니 부끄럽습 손님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 젊은 손님이 물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셰프님, 제 알레르기 음식 말고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 저도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어요. 셰프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크게 선언했다. 네, 모두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건강식 앤드 알레르기 프렌들리 코너를 시험 운영하겠습. 주방 시스템을 조금 수정해서 가능한 메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에 매니저는 환하게 웃으며 셰프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셰프님 감사합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호텔 이미지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 만족도도 분명 높아질 겁니다.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카메라로 촬영하던 사람들도 셰프와 매니저,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한 방송사 기자가 나타나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 지금 상황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는 그냥 조용히 식사하러 온 건데 우연히 이런 장면을 보게 됐네요. 사실 저도 선수 생활 때문에 철저한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 혹은 알레르기 등으로 특별식이 필요한 분들이 편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셰프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요. 저 하나 때문에 식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는 한번 목소리를 내면 좋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기아의 기자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 이제 호텔 측에서 알레르기 메뉴를 도입한다니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젊은 손님도 감격한 듯 손흥민과 셰프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 제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더는 같은 불편을 겪는 손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셰프는 묵직하게 답했다.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을 계기로 배우게 됐습.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고 알레르기는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제 음식 철학이라는 게 결국 모두에게 편안한 식탁을 제공하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때 로비 근처에서 지켜보던 다양한 고객들이 일제히 셰프를 향해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손흥민은 왼손으로 모자를 살짝 눌렀으며 셰프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럼 저는 잠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셰프가 서둘러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 다음에 오시면 꼭 미리 말씀 주세. 그럼 제가 알레르기 메뉴뿐 아니라 저지방 고단백 식단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꼭 다시 들르겠습. 그리고 오늘 결정하신 대로 호텔이 잘 바뀌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예요. 그 말에 뷔페 안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상황은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과 카메라에 담겨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알레르기 손님을 내쫓으려 했던 셰프, 손흥민의 등장으로 뒤바뀐 뷔페 상황, 건강식 코너 신설 약속 등 다양한 키워드가 SNS를 달구었고 다음날 아침 뉴스까지 장식했다. 기자는 인터뷰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다. 손흥민 선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머뭇거리다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음식은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나 문화가 달라도 축구가 하나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식사도 함께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름이나 제약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가능한 일이죠. 이 일이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살벌하고 불쾌했던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셰프의 공개 사과와 호텔 측의 정책 변화, 예고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대한민국도 식사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목소리를 보냈다. 뷔페를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작은 환호와 응원을 보냈다. 역시 손흥민, 멋지네. 알레르기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식단을 편안히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저 셰프도 용기가 대단하다. 고집 부리다가도 깨닫고 사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날 이후 호텔 뷔페 홈페이지에는 건강식 앤드 알레르기 프렌들리 코너 시범 운영 중이라는 공지가 떴다. 그리고 실제로 시범 운영 첫날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영향도 있었지만 일단 사람들은 이제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는 점에 열광했다. 주방 안에서는 셰프가 새롭게 초빙된 영양사와 분주히 움직이며 저염 저당, 글루텐 프리, 그리고 해산물 육류 알레르기까지 고려한 다양한 메뉴를 시험 조리 중이었다. 매니저가 주방을 점검하며 셰프에게 말을 건넸다. 셰프님, 진행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진 않은가요? 셰프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니까 은근히 재미있어요. 직접 소스를 새로 개발해 보기도 하고 대체제를 연구하는 과정이 흥미롭습. 그 젊은 손님도 이번 주말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꼭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싶네요. 매니저가 웃었다. 예전엔 같은 음식을 고집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양성의 가치를 즐기고 계시네요. 셰프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제가 평등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획일화였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 선수와 그 손님 덕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말 다시 호텔을 찾은 알레르기 손님은 새롭게 마련된 메뉴를 접하고 감격했다. 와, 이게 다 우유 밀가루 해산물 성분이 빠진 소스라고요? 맛도 정말 괜찮네요. 제가 이런 음식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셰프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레시피 연구하면서 만들었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 더 보완하겠습니다. 손님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네요.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이 메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요즘 유행인가요? 그러자 알레르기 손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실은 얼마 전 여기서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셰프님이 결심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의 가족이 놀라 물었다. 손흥민이요? 정말로? 어떻게 그런 스토리가? 손님은 잔을 들어 물을 마시며 천천히 설명했다. 셰프님이 식단 다양성에 대해 생각이 없으셨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손흥민 선수의 조언으로 바뀌신 거죠. 지금 이렇게 눈부신 변화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 중 한 명이 말했다. 정말 멋진 얘기네요. 우리나라 식문화도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한편 셰프는 주방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중 식사를 마친 알레르기 손님이 일부러 주방 앞까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셰프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 오늘 식사는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편안하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셰프는 배꼽 인사를 하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요.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은 기분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이 호텔 뷔페의 소문이 SNS와 뉴스, 심지어 해외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가 한국의 새로운 식단 혁신이라며 찬사를 받았다. 미국이나 유럽 여행객 중에서도 유사한 알레르기나 건강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이 호텔이라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다며 일부러 들러보기도 했다. 호텔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매출 역시 상승세를 탔다. 매니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셰프에게 얘기했다. 이거야말로 셰프님의 진짜 뜻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식탁, 각자의 제약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공간. 사실 이게 더욱 평등한 식사일지 모르죠. 셰프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결국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비로소 모두가 어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 덕분에 제 요리 인생도 한층 넓어졌고요. 그런데 얼마 후 셰프와 매니저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손흥민 측 매니저가 호텔로 전화를 해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손 선수 에이전트입니. 손 선수가 다음 주말쯤 다시 한국에 들르게 되어 그때 호텔 뷔페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혹시 저지방, 고단백, 그리고 기본 알레르기 프리 메뉴가 준비 가능할지 여쭈어보라고 하셨어요. 셰프는 단번에 대답했다. 물론입니. 꼭 오시라고 전해주세. 준비 만반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셰프와 영양사, 주방팀은 열성적으로 손흥민을 위한 식단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선수가 체력 보충을 위해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필요하실 텐데 어떤 곡물을 쓸까요? 퀴노아나 현미 같은 걸 사용하면 어떨까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요. 고기는 닭가슴살과 연어 정도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소스는 저염 간장 베이스로 하되 지방 함량을 최대한 줄이면 좋겠네요. 셰프는 이 모든 작업을 직접 지휘하면서 일일이 맛을 보고 수정을 거듭했다. 그는 이왕이면 맛도 좋아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면서도 이전처럼 독선적이진 않았다. 동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양사와 협력하며 새로운 시도를 즐겼다. 며칠 뒤 결국 손흥민이 다시 호텔 뷔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주고 왔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반갑게 맞았다. 대중의 관심도 뜨거워 로비에는 기자 몇 명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조용히 들어서며 웃음 띤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너무 떠들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 먹으러 온 거라서요. 매니저가 깍듯이 인사했다. 네, 손님. 아니, 손 선수 신경 쓰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대응하겠습. 준비한 식단이 있으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뷔페 안에는 특별히 손흥민을 위해 마련된 식단 코너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방되어 알레르기나 건강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손흥민이 코너 앞에 서자 셰프가 직접 나와 설명했다. 저희가 연구해서 만든 고단백 저지방 메뉴입니 퀴노아와 현미로 지은 밥, 닭가슴살 구이, 연어 소태, 그리고 채소는 염분을 최소화한 채소 육수로 살짝 데쳤습. 소스는 간장 베이스지만 일반 소금 함유량의 3분의 1 정도로 줄였고요. 손흥민은 음식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와, 이 정도면 선수 식단으로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색감도 좋고 맛도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눈길을 다른 메뉴 쪽으로 돌렸다. 이번에는 글루텐 프리 코너, 해산물 알레르기 코너, 채식주의자 코너 등이 작게나마 마련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기쁜 표정으로 물었다. 오, 이건 알레르기나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인가 봐요?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네, 아직은 시범 단계라 메뉴가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추가해갈 예정임니 셰프님이 매일 연구하고 계시죠. 손흥민은 살짝 돌아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살폈다. 한 노부부가 조심스레 글루텐 프리 코너에서 빵과 파스타를 담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한 가족은 어린아이에게 해산물 없는 국수를 마련해주며 행복해했다. 그 모습을 본 손흥민이 작게 감탄했다.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셰프님 수고 많으셨어요. 셰프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처음엔 분명 제가 반대도 심했는데 역시 사람이 배워야 하더군요. 지금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는 걸 보면 잘한 결정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위 손님들도 정말 좋아졌다.
이 호텔 뷔페를 전국에 알리고 싶다며 환호했다 사진을 찍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공격적이거나 불편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며 한층 폭넓은 식문화가 열렸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창 식사를 마친 뒤 손흥민이 호텔 로비로 나서자 기자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새롭게 바뀐 호텔 뷔페가 만족스러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맛있었고 무엇보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메뉴 구성이어서 좋았습. 사실 이런 변화는 한 번의 사건이나 한 사람의 목소리로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계기가 되면 많은 분들의 의식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다시 체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도 이런 식단 포용성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실 건가요? 네, 물론이죠. 제게 식단 관리란 단순히 운동선수의 선택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특정 요구이거든요. 알레르기나 다른 건강상의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식당이나 호텔에서 배려해 줄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기자가 마이크를 건네받아 말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 그리고 셰프님과 호텔 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합니. 혹시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뷔페 내부를 다시 한번 돌아본 뒤 대답했다. 식사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함께하는 자리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어야 하죠. 앞으로 그런 가치가 더 확산되길 바랍니. 저 역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꺼이 목소리를 낼 테니 여러분도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려요. 기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끄고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이후로 알레르기 및 맞춤형 식단을 도입하는 식당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엔 손흥민의 일화와 함께 오늘 이 식당에서 알레르기 손님을 위한 별도 메뉴를 시범 운영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사람들이 스스로 리뷰를 남기고 호텔 측도 피드백을 받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편 그 뒤로 셰프는 여러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호텔 내부에서도 새로운 식단 개발팀을 꾸려 기존의 획일적 뷔페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에 열중했다. 셰프는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존에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목표로 갑시다. 이게 제2의 도전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동료들이 힘찬 박수를 보냈고 영양사들도 즐거운 표정으로 함께 해보죠? 라며 호응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었다. 몇 주 뒤 호텔에서 손님 대상 체험 행사가 열렸다. 다양한 알레르기와 식단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초청해 여러 시범 메뉴를 맛보게 하는 자리였다. 셰프는 직접 각 테이블을 돌며 음식을 설명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필기했다. 매니저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한때는 특별 식단에 완강히 반대하던 분이었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대꾸했다. 그러게요. 역시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세상의 흐름도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네요. 행사 막바지에 셰프가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여러 의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 저희 호텔 뷔페가 어떤 점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실행하겠습. 그리고 이렇게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사실 한 사건 덕분이죠. 사람들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와 알레르기를 지닌 손님이 목소리를 냈고 셰프도 이를 계기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일은 국내외로 퍼지며 식단 포용성에 대한 담론을 촉발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특별 식단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인식을 퍼뜨렸다. 한편 손흥민은 해외 리그로 다시 떠나기 전날 호텔 측에 조용히 편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 지난번에 뷔페에서 보여주신 변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앞으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식문화가 더 발전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자리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식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 늘 건강하시고 다시 뵐 때까지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 편지에 셰프와 매니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답장을 준비했다. 손 선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또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 한국의 뷔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함께 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답장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을 덧붙였다. 함께 어울리는 식탁을 만드는 길, 저희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갈등과 충돌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수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알레르기나 영양관리 때문에 식단 선택에 제약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편안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외치며 희망을 품었다. 셰프 역시 자신의 철학을 다시 정립하며 단지 획일화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가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시간이 지나 해외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은 SNS를 통해 한국 호텔 뷔페의 긍정적인 변화를 자주 홍보했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해외 팬들도 생겨났고, 대한민국의 식당들은 점차 포용성이라는 키워드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어떤 유명 셰프들은 이제 알레르기 메뉴나 맞춤형 식단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며 너도 나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커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식사를 즐기는 경험을 조금씩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은 이제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고집스러운 셰프가 알레르기 손님을 내쫓으려다 손흥민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스토리는 더 이상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문화 혁신의 시작으로 칭송받았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아직도 작은 식당이나 다른 영역에서는 알레르기나 특별 식단이 낯설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SNS에서는 수시로 나도 식단 때문에 고민이 컸는데 이젠 당당히 말하고 조정을 부탁해 볼 생각이다. 라며 도전하는 사례가 속속 올라왔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부탁, 한 번의 목소리에서 시작했음을, 그리고 한 명의 용기 있는 중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축구 선수로서 또 식단 다양성 옹호자로서 두 영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특별 식단 요청이라는 말이 더 이상 불쾌함이나 이기심으로 치부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차차 자리 잡아갔다. 어느 날 셰프가 주방에서 새로운 글루텐 프리빵을 굽다가 문득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 알레르기 메뉴만이 아니라 모든 차이를 수용해야 진짜 가치가 있는 음식이겠지. 한 번의 사건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정말 인생 모를 일이군. 그러고는 빵이 다 구워지자 직원들을 불러 함께 맛을 봤다. 자, 이게 우리 뷔페의 미래임니.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죠.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며 빵을 나눠 먹었다. 이 빵의 부드럽고 따뜻한 식감처럼 사회 곳곳으로도 포용과 배려의 분위기가 은은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결국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것. 그렇게 호텔 뷔페에서 일어난 작은 갈등은 더 넓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 온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